안녕하십니까. 한국표준협회 이양주 전문위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조물 책임의 의의와 적용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이죠. 많은 선진국의 경우에 제조물 책임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수단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가 되는 제조물은 대량 생산된 공산품을 전부 다 포함을 하고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주체가 되는 제조업자는 단순한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수입업자도 포함이 되고 또 일부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생산을 하지 않았지만 제조자로서 표시해 놓은 표시업자도 포함이 되고 또 예외적이긴 하지만은 판매업자가 제조업자를 모를 경우에는 책임을 지도록 돼 있어서 단순한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업자가 제조물 책임과 관련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의 근거가 되는 것은 결함이라는 개념입니다. 제품에 결함이 있느냐의 여부가 제조물 책임 여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결함의 존재는 제조업자의 책임을 결정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결함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함의 존재 여부가 기업의 제조물 책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먼저 법조문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2조에서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의 다음 항목의 일에 해당하는 제조, 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표현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조물 책임에서 얘기하는 결함이라는 개념은 선진국의 경우에 오랜 시간 동안 이론의 정립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결함의 이론을 선진국에서 정립된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함의 판정 기준은 선진국에서 세 가지 이론으로 정립되어 있습니다. 먼저 표준 이탈 기준, 다음은 소비자의 기대 수준, 다음은 위험 효용 기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이론은 시기적으로 차례차례 이렇게 발전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이 세 가지 이론이 동시에 적용되는 그런 형태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론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표준 일탈 기준입니다. 이것은 제조자가 의도한 설계나 사양으로부터 제조물이 일탈된 경우에, 그러니까 벗어난 경우에 결함을 인정을 하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이거는 설계와 사양으로부터 일탈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불량이 발생하거나 그런 경우 또는 규격에서 벗어났거나 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얘기하는 것이 소비자 기대 수준입니다. 이거는 제조자가 아니고 소비자가 그 중심 관점이 있게 되는데 이 내용은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개념으로 그 제조물이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기대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에 여기서는 소비자가 주체가 되죠. 소비자의 그 기대를 벗어났을 경우에 그 제조물이 통상 소비자의 예상 이상으로 위험한 경우 결함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앞의 경우에는 그 제조자가 중심이 됐지만 이 경우에는 소비자가 어떤 그 개념의 중심으로 되어 있고 다음 위험 효용 기준입니다. 위험 효용 기준은 제조물이 갖는 위험성과 유용성, 유용성은 그 제품이 사회에 제공하는 경제적인 가치를 얘기하겠죠. 위험성을 비교하여서 위험성이 유용성을 상회하는 경우에 사회에 제공하는 가치보다 위험성이 오히려 크다는 경우죠. 그러니까는 가치보다 위험이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결함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이 사고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씩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시에 적용하는 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기업체의 경우에 제품에 흠이 있다
할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는 하자입니다. 그래서 그 하자와 결함을 한번 비교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와 결함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자와 결함을 보면은 하자는 주로 이제 법적인 용어로 많이 쓰게 되죠. 계약서 같은데 제조물이 거래상 또는 사회 통념상 갖추어야 할 품질, 즉 상품성이 결여된 것입니다. 상품성이 결여되어 있는 제품이라 그러면, 즉 하자가 있는 제품이라 그러면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그에 비해서 결함이라는 것은 그 상품성이나 계약 위반 여부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제조물의 안전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해가지고 제품의 안전성을 보는 겁니다. 하자와 결함,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실제 기업에서는 하자라는 용어보다는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불량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량과 결함을 또 한번 비교해서 그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전체원은 불량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함은 그 불량의 일부를 얘기하고 있죠. 먼저 불량의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불량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제품이 설계나 규격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용되는 규격이 있고, 그 다음에 규격이 없는 제품 같은 경우는 회사가 개별 기업이 제품을 만들면서 규격을 정해놓겠죠. 또 그것이 그 설계 도면의 형태로 이제 존재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불량이라고 얘기합니다. 불량은 일반적으로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사 과정에서 그것이 발견이 되겠죠. 그런데 결함은 그거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불량과 결함에 속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만약에 냉장고를 하나 구입했다고 가정을 하죠. 냉장고를 구입을 해서 신품을 대리점 기사가 집에 배달해서 갖다 줬는데 나중에 그 밝은 불빛 아래서 보니까 냉장고의 표면에 긁힌 자국이 있는 거예요. 스크래치가. 자, 신품이 긁힌 자국이 있다 그러면 그건 정상 제품이 아니죠. 그것은 불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냉장고에 긁힌 자국이 있다고 해서 그 냉장고를 사용하는 사람이 무슨 안전상의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 문에 있는 긁힌 자국은 단순한 품질 불량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만약에 그 냉장고가 전기계통의 절연이 잘못돼가지고 그 냉장고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 냉장고의 표면을 만졌다가 감전사고를 당하는 일이 있다고 만약 가정을 해보죠. 그거는 단순한 품질 불량이 아니고 그거는 안전성을 결여한 것이 됩니다. 즉 안전성을 결여한 것은 결함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회사에서 만약 제품을 생산하고 계시다 그러면 그 사항이 불량에 해당하는지 결함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불량과 결함이 이런 형태로 간단하게 정리가 된다 그러면 사실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겠죠. 결함이 전부 불량 속에 존재한다 그러면 특히 이제 제조업체 같은 데 종사하는 분들은 불량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특히 품질이나 또는 제품 설계를 담당하는 분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별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과제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회사의 제품을 검토를 해보면은 실제로는 그 불량과 결함이 그렇게 단순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어려운 과제가 있게 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서 불량과 결함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한번 추가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결함이 존재하는데 그 결함이 앞에 그림처럼 불량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불량 밖에서 존재하는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불량의 범주 바깥에서 결함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불량 바깥에서 결함이 생긴다 그러면 불량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상 제품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 바깥 부분이 전부 정상 제품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데
정상 제품이라고 인식을 하면은 그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불량에 속하지 않는 결함이 발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회사의 품질 경영 시스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이제 시스템의 체계를 갖추고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 불량에 속하지 않는 결함이 발생한다는 것이 주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불량은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리 상태로 들어와야 됩니다. 즉 결함이 불량에 속하지 않는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불량의 범주 안으로, 즉 품질을 관리하는 기준 안으로 다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크게 나타나서는 안 되겠죠. 결함은 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근절시키는 노력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결함이 불량의 범주 바깥에서 나타나 가지고 회사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로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사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량과 결함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그것을 관리 범위 안으로, 그러니까 통제 가능한 범위 안으로 끌고 들어오고 그것을 많은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서 근절하는 그런 과정이 제조상의 결함 또는 그 넓은 의미의 제조물 책임을 방어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이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결함의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 결함은 불량과는 다른 개념이죠. 일반적으로 불량이라고 판정하는 것은 고객이 그것을 판단을 하기는 하겠지만 대량 생산을 하는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불량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회사 자체가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함이라는 것은 불량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함의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결함의 내용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법에서 정의되고 있는지 결함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함의 개념을 세분해서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결함은 일반적으로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 내용을 그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함은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제조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이라는 것은 제조 과정에서 결함이 생겼다는 개념인데요. 제조상이라는 것은 제조업체의 단순한 제조 공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매, 제조, 검사 등을 다 포함하는 굉장히 폭넓은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유통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다음 설계상의 결함입니다. 설계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은 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합리적인 대체 설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법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데 그 합리적인 대체 설계를 근거로 해가지고 설계상의 결함을 파악을 하게 되고 다음은 표시상의 결함입니다. 일반적으로 표시, 경고 또는 광고 또 취급 설명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결함인데 이상의 그 세 가지 개념이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용어는 뭐 제조 결함, 설계 결함, 표시 결함 이렇게 약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은 이 세 가지 결함이 그 핵심 개념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조상의 결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조상의 결함은 제조 과정에서 잘못이 저질러져서 제품의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뜻인데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먼저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2조에서는 제조상의 결함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 가공상의 주의 의무의 이행 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결함을 설명할 때 그 규격에서 벗어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규격 또는 설계와 다르게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제조상의 결함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불량의 개념을 설명드릴 때 그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19차, 20차, 21차, 22차, 23차, 24차, 25차, 26차, 27차, 28차, 29차, 30차, 31차, 32차, 33차, 34차, 35차, 36차, 37차, 38차, 39차, 40차, 41차, 42차, 43차, 44차, 45차, 46차, 47차, 48차, 49차, 50차, 51차, 52차, 53차, 54차, 55차, 56차, 57차, 58차, 59차, 60차, 61차, 62차, 63차, 64차, 65차, 66차, 67차, 68차, 69차, 70차, 71차, 72차, 73차,
설계에서 벗어난 것을 불량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제조상의 결함이 법조문에서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량과 아주 일치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림을 가지고 설명드리면은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불량 속에 결함이 존재하는 형태의 것을 제조상의 결함, 약해서 제조 결함이라고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기업체에 계시는 분들은 불량의 개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제조 결함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많은 제조업체에서 또 복잡한 제조 과정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조상의 결함이라는 것은 대량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에 거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품을 대량 생산하다 보면 불량이 어디서든지 존재해야 됩니다.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간에 불량이 많이 존재하게 되는데 심지어는 식스시그마 같은 혁신 수단을 통해서 불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그래도 불량을 완벽하게 근절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사고 사례는 애완견 사료 오염 사고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설명을 드렸었는데 곰팡이에 오염된 사료 때문에 애완견이 신부전증 같은 병이 걸리거나 또는 심한 경우에 폐사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죠. 자, 그 사료에 곰팡이를 넣으려고 처음에 기획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사료를 관리를 잘못하고 또는 제조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 사료가 곰팡이에 오염돼 가지고 결국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됐죠. 이거는 제조업자나 유통업자가 관리를 잘못해서 생긴 사고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제조상의 결함에 해당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음에 사료를 보시면은 우유의 식중독 사고입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서 발생을 했던 사고인데 그것 때문에 회사의 경영자들이 언론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사죄를 하는 그런 이제 중대한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사고의 원인을 잘 알고 보니까 그 사고의 원인이 우유의 생산 과정에 설치된 파이프라인이 세균에 오염이 돼 있었습니다. 우유를 생산하는 그 생산 라인은 식품 생산 라인이기 때문에 위생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해가지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제조 공정에서 위생 관리를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역시 제조상의 결함에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해당되는 회사는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 같죠. 사고 사례 같이 제조상의 결함의 발생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사실 그 원인을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게 되는데 그림을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결함의 원인과 발생 범위를 보면은 먼저 원료의 공급 업체가 문제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원료가 잘못돼 있거나 또는 사람에게 해를 주는 그런 원료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제조업체가 아무리 가공을 잘했다고 해도 소비자의 피해를 피해 나갈 수 없겠죠. 원료 공급업체가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다음은 부품 공급업체입니다. 제대로 된 원료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부품을 가공하는 단계에서 잘못해가지고 결함이 생겨나는 경우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제조 과정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협력업체 문제 때문에 결함이 생겨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회사 자사의 단계로 들어오면은 그런 원료나 부품이나 기타 협력업체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기 회사에서 이제 제조를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설계나 이런 개념을 다 포함하게 되겠죠. 그런 제조 공정에서 가공을 잘못하거나 또는 작업자의 실수로 결함이 생겨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 만들어진 제품이라 그래도 운송, 보관, 포장, 유통 단계에서 또 결함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애완견의 사료가 제조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것을
보관, 포장, 운송하는 과정에서, 즉 유통이나 운송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거는 그 넓은 의미의 제조상의 결함이 포함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특히 식품 같은 경우에 그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이런 내용들이 그 하나씩 나눠서 볼 때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매 단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매 단계의 그 고려사항을 쭉 나열을 해놨는데요. 먼저 그 업체 선정 시에 그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업체가 그 지켜야 될 규격이나 또 책임을 계약서 등에서 명확하게 정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대량 생산할 경우에 품질이 균일하게 확보되는지, 그 다음에 그 품질을 그 구입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수익 검사 등을 통해 가지고 그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조업체의 공정이 원천적으로 결함을 발생시키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그 정확하게 봐야 되겠죠. 특히 이 경우에 그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어떤 책임을 지느냐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미국의 그 판례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고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품과 완제품 제조자의 책임의 문제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함 있는 부품을 제조한 제조업자의 책임은 완제품 메이커와 연대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대 책임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내용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설명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계약서입니다. 이것은 그 모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거래 내용을 정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전자업종에 적용되는 거죠. 그 해당되는 제조물 책임 조항을 보시면은 첫 번째, 을은 갑이 발주한 물품에 대하여 결함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은 발주자인 모기업이고 을은 협력업체를 얘기하죠. 다음 2항에서는 갑은 을이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갑에게 제조물 책임 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방어하며 기타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송에 방어하거나 또는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일단은 갑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죠. 즉 모기업이 소송을 방어하고 1차적으로 비용을 부담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조항을 보시면은 다음 조항에서 그 이제 을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데, 갑은 자기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의 책임으로 인하여 제2항에 의한 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관련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갑에게 책임이 없거나 또는 갑의 책임을 초과하는 배상을 하거나 또는 비용을 부담했을 경우에 그에 대해서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라고 그 표준계약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 원재료나 부품을 완성품 제조업자, 모기업에게 공급했을 때 수익검사 등을 통과하면은 책임을 면한다.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와 달리 그 구상권이 나중에 사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다음 항에서는 갑과 을은 제2항에 의한 청구 또는 소송의 발생 방지, 방어 및 대책 수립에 상호 적극 협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결함을 방지하는 사항은 단순하게 일개 업체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많은 그 관련되는 기업들이 협력 관계를 통해서 그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표준계약서에서도 강조를 해서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다음에 제조 공정에서 그 고려해야 될 주요 사항을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조 단계의 주요 고려 사항은 첫 번째, 새로운 공정이나 공법을 채택했을 때 공정 능력을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된다 하는 사항입니다. 새로운 공정이나 공법을 채택하면 기존의 공법이나 공정과 달리 품질이나 또는 안전성 측면에서 변동이 생기게 되죠. 그때 공정 능력을 평가, 공정 능력은 양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품질 측면의 평가를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안전 공정, 즉
제품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그 핵심 공정에는 작업 표준서가 명확하게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작업 방법, 순서, 사용 공구나 계측기 등을 세부적인 내용까지 전부 다 명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작업 표준서가 정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작업자의 요인에 의한 변동 때문에 문제가 생겨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작업 표준서를 정비를 해가지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안전 부품에 대한 로트 관리입니다. 이 로트 관리는 일반적으로 품질 경영 활동에서는 이제 추적성이라고 하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한 것이냐. 이것은 그 부품이나 원재료를 공급한 협력업체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그 제조,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자사의 제조 공정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추적을 해서 원인을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그 공정에서 관리를 하는 것의 세부 내용을 보시면은 첫 번째 그 위험성의 검토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안전 공정을 지정하고요. 안전 공정을 지정하는 거는 결함 발생이 가능한 공정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것이 잘못될 경우에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을 미리 그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해놓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FMEA와 FMEA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검토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FME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계 단계에서 많이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공정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와 검토를 하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작업 표준을 작성하고 그다음 공정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 공정을 관리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정 능력을 통계적으로 관리하게 되는데 이거는 품질 관리의 그 개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 그 시험 검사를 보시겠는데 시험 검사 활동은 제품을 직접 만드는 활동은 아니지만 그 시험 검사에서 만약에 결함 있는 제품이 그대로 통과를 하게 되면은 시장에 제품이 그대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시험 검사 단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험 검사 단계에는 안전 설계를 점검을 해야 되죠. 이거는 주로 이제 시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표시상의 검사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제품에 대한 검사뿐만 아니라 표시까지 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신뢰성 시험, 이거는 그 경제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어려운 얘기죠. 그것까지 반드시 시행되고 검사 시험 기록의 유지, 주기적인 모니터링, 그다음에 안전성 시험 평가서가 정확히 작성돼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그 제조상의 결함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제조상의 결함 굉장히 그 다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먼저 불량과 결함을 비교해서 볼 때 불량에 속하지 않는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함은 반드시 품질의 통제 범위 안으로, 그러니까 불량이라는 범주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은 불량 속에서 발생하는 결함을 제조상의 결함, 제조 결함이라고 칭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제조 결함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하죠. 이런 협력업체가 다 포함되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제조 공장뿐만 아니라 완제품 만들어진 다음에 운송, 포감, 보관 과정에서도 결함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 제조상의 결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조상의 결함은 발생 원인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를 통제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됩니다. 자, 이상 그 제조상의 결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설계상의 결함과 그 대책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